안녕하세요. 일하는 콩지예요. 오늘은 춘천에 크리테리움 경기가 있어서 왔는데 오늘 경기를 뛰신 선수분들과 함께 니꺼 내꺼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니꺼 내꺼! 그 MCT 시합 때 많이 뵀던 분인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MCT S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랩팀의 이원재입니다. 현재는 원재 사이클링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춘천 크리테리움에 선수로서 참여하러 왔습니다. 같이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땡 해야 되나요 혹시? 안녕하세요. 저는 데로사 스트라데 소속의 선수로 뛰고 있는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천호동에서 자전거 정비 매장 운영하고 있고요. 상호명은 리버스 바이크입니다. 오늘 두 분 다 이제 출전을 하셨는데 아쉽게 입상을 못 하셨고 입상을 또 하셨고 모든 입상이에요. 참여를 못 들었는데요. 모든까지 시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등 입상해줄지 어떻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30대부에서 2등 했는데요. 같이 함께 나왔던 서준용 선수가 너무 잘 타가지고 조금 밀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자전거를 열심히 안 탔더니 네. 조금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는데 제 실력보다는 서준용 선수가 너무 잘 타서 그랬던 걸로. 네. 안 그래도 놀러 가셨다 오셨더라고요, 해외에. 예, 최근에 이태리 갔다 왔습니다. 그게 약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유튜브 컨텐츠를 위해서 오! 여행 이제 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다녀왔으니까 또 원재 사이클링에서 유튜브 컨텐츠 한번 잘 확인해 주세요. 소감 한 말씀 같이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 그 20대부에서 5등을 했고요. 동호인 중에서 너무 못 탔습니다. 20대 분은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거는 중요치 않죠.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죠. 뭔가 되게 아까 그런 거 아련한데요. 아닐까요? 네, 되게 괜찮아. 우울하네요. 약간 원인이 뭘까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그래서 낙차하면 안 돼요. 매해 갈수록 겁이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코너에서 저는 게 생각보다 많았어가지고 마지막에 코너 싸움 밀려가지고 5등 됐어요. 지금 낙차하면 이제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뼈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많이 풀었습니다. 많이 부러졌어가지고 이미 2년 전에 죽을 뻔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괜찮아. 시합 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30대부에서는 실업팀 선수들이 안 나와가지고 조금 여유 있었고요. 뭐 엄청나게 빠른 페이스는 아니었는데 이제 20대부에서는 김유로 선수와 윤재민 윤재민 선수가 선수. 나와가지고 페이스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아마 어택하고 그랬어요. 동호인 선수들이 아마 따라가기에 벅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한 바퀴 도는 맞아요. 초수도 재봤는데 좀 많이 나더라고요. 아, 20대는 지금 현역 중에서도 탑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두 분의 몸을 불사른 게 아닐까.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빡셌어요. 솔직히 나 너무 힘든데 한 번 더 어택하면 한 대 막 그런 거 없었나요? 아니요, 쟤는 왜 그런 거 저래? 없었죠. 이렇게? 그러는 거 없나요? 여기 나오시나요? 그게 너무 약간 좀 아쉽다 네. 이런 거 있는데 이제 정말 선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딱 한 번 치고 나갔는데 맞아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추격을 미루게 되고 성공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같이 잔잔바리 펀치만 날리고서 묵직한 걸 날리지 못한 그런 약간 잘못이 아닌가. 평소에 이제 라이딩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몸무게가 체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필보다는 평지를 좋아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코스는 이제 분원리, 약어필과 약다운힐이 있는 분원리 약타 등을 좋아하고요. 아니 창녕에서도 나름 2등을 하셨어요. 3등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멸치들한테 그 5분짜리 어필을 매달려 가느라고 거의 막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악물고 어필만 버티고 마지막 라스트에서 다행히 운 좋게 3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보통 평소 라이딩 타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도 평지를 더 선호합니다. 진짜요? 너무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평지는 뒤에서 편하게 타다가 그냥 인터벌만 몇 번 날리면은 다 떨어지기 때문에 다 떨어진다. 스프린트가 강한 편이라 체중에 비해 상준님 체형 같은 분들이 보면 올라운더가 많아요. 힘이 약간 다리가 짧고. 하하 다리 긴 편입니다. 키에 비해 다리는 긴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체형이 좀 잘 타시는 분들 꽤 있어요. 맞아. 영주의 목표는? 당연히 1등을 하고 싶지만 어, 영주에 워낙에 강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있죠? 서준영
아, 알리그인가요? 선수님도 네 알리그로 나오고 전 사이클 대통령 박성백 선수가 또 박성백 나오고요. 선수도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천경일 선수 네. 나오고요.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알리그도 S리그 못지 않네요. 올해는 오히려 진짜. S보다 R이 더 빡세요. 네. 네. 그렇지 않죠. 아, 그래. 하브리그 아, 거쳐 올라와야 돼. 언제 이렇게 바뀔지 모르는. 이제 아니, 점수 잘 지켜야겠어요. 필레븐 스미스. 아 저희는 걱정 없습니다. 아. 혈압 그램프들 때문에 참석 안수 좀 낮은데 걱정 없습니다. 저희가 아이, 올라가야 돼서 올해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뭔가를 꺼내는 문제. 알리그 저희는 좀 이렇게 알리그 조사 김영준. 아, 여기 번호 지워주고. S리그로 축하드립니다. 알리그. 혹시 뭐라고 저장돼 있나요? 이현재. 타본 자전거 중에 뭐 제일 좋았던 자전거나 제일 안 좋았던 자전거 하나 뽑아서 이유를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자전거에 미친놈이기 때문에 아, 그쵸. 안 타본 게 없습니다. 아, 그쵸, 그쵸. 일단 자이언트 SCR1 벤지 1세대, 캐논데이 시즌6, 슈퍼6 에보, 트랙 구형 에몬다, 그리고 타막 SL6 디스크, 타막 SL6 림브레이크, 비앙키 올트랙, 그리고 BMC 타임머신 TT, 캐년 스피드맥스 TT, 캐년 MTB, 거기다가 지금 도마 F까지. 그리고 에어로드 시승까지 해봤습니다. 오. 네, 부자, 타는 부자. 건 다 타봤습니다. 타막 SL7이 빠졌네요. 돈이 많아요. S를 타봤습니다. 돈은 없는데요. 자전거 약간 기병에 병이 있어가지고 돌고 돌다가 이제 도그마에 정착했습니다. 오. 일단 어느 정도 평지 성능도 나오면서 이제 어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착을 하게 됐고, 개인적으로는 타막이 정말 SL6부터 디스크부터 잘 만들어진 자전거가 아닌가. 카본 적층이 되게 중요한데 그 이제 적층이 잘 돼가지고 경쾌하게 잘 받아주더라고요, 힘을요. 그래서 그쵸. 타막 괜히 하는 게 아니다. 네, 타막. 타막을 한번 또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근데 많이 타보지는 않았어가지고 해봤자 뭐 스캇 포일 타보고 도그마 F10 두 개는 림브고요. 그 다음에 기변한 게 데로사 머락. 다음에 데로사 838이라고 이제 중국기 잠깐 타봤고요. 현재 타는 게 이제 데로사 세단타. 데로사 팀에 소속되면서 이제 진짜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래서 타게 됐는데, 머락은 살짝 올라운드. 예전에는 올라운드랑 에어랑 아예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예전 기준에서 머락은 살짝 진짜 올라운드 자전거였고, 이제 세단타가 후방 쪽에 이제 에어로를 넣으면서 에어로와 올라운드를 두 가지 섞은 밸런스가 잘 잡힌 프레임이어가지고 아주 잘 타고 있고 성능도 부족함 없이 타고 있습니다. 데로사 7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피린파리나랑 협업해가지고 만든 아름다운 자전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 그리고 이태리들이 이제 디자인을 잘 뽑기 때문에 오. 감성. 모든 브랜드를 해서 이태리 뭐 꼴라거나 이태리만 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 감성이. 네. 왜요? 왜요? 도구마 얼마나 잘 뽑았습니까? 왜요? 저는 참고로 뭐 중국도 다 좋아합니다. 이제 제일 좋았던 자전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타보고 싶은 자전거가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이제 매튜 반더풀 선수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 매튜 반더풀 선수가 에어로드 신형을 타고서 지금 원데이 클래식 대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에어로드를 이제 시승 한번 해봤는데 거의 뭐 스포츠카처럼 잘 나가더라고요. 같은 헬멧을 쓰면서 에어로드를 타면서 아, 원데이 클래식 대회를 휩쓸고 싶은 마음에 코리안 에어로드를- 매튜 반더풀. 을 사칭하고 있다. 깔려가는 쫙 느낌이 평지에서는 어째 엄청 좋다. 당연히 지오메트리상 타막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필도 쉽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좀 타고 싶긴 한데 아직 자전거가 좀 멀쩡해서 카본 수리는 많이 했지만 아직 아, 멀쩡합니다. 카본 소리 많이 했나요? 네. 카본 소리 하면 오히려 더 튼튼해진다고 하니까요. 한 5번 정도 해가지고 너무 많이 했는데 안 팔리겠는데요? 형제님 혹시 드림카가 어떤 거이신가요? 타보고 싶다 궁금한 거는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캐논데일 랩7일. 다시 왜요? 드림카 티츠차루에 기존 캐논데일이 요걸 진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쵸. 흔히 이제 되도 않는 프레스핏 BB 방식 때문에 신형 랩7로 바뀌면서 BSA 방식, 나사선 BB로 바뀌고 일단 거기에서 점수가 있고, 제 기억으로 이제 시마노 DI2 배터리가 BB실 하단으로 들어가요. 그 디테일이 생각보다 성능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자전거는 BB 쪽이 무게의 기준점이 아래로 갈수록 좋아요. DI2 배터리를 C포스트에 장착하는 방식은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랩7이 궁금하고,
그리고 랩7이 확실히 C퍼스트 그 부분이 조금 제 기준에 좀 섹시하더라고요. 디자인이. 아, 감성 있는 예, 남자. 진짜 잘 만들긴 했더라고요. 기존의 캐논데일이 아니에요. 그 윤재빈 선수가 타는 그쵸? 자전거가 재빈 선수가 타는 게 이제 랩7일. 흔히 이제 랩기라고 하죠, 랩기. 하하. 원진님, 저 제 드림카인데요, 이거. 아, 네. 저도 드림카였는데요. 타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 마음이 갈 때 같아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도그마 F 모델이고요. 지금은 새로 또 신형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구형이 된 F 모델이고요. 크랭크는 이제 5440 스탠다드 모델 쓰고 있고요. 혼종이죠. 가벼운 모델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트랙에서 나오는 에어로 물통인데 이게 도그마의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러게요. 네. 핸들은 타벨로 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0에 120에서 너무 짧아가지고 140까지 핸들바를 늘렸고요. 스프린트를 치기 위해서 바탭을 한 번 더 감고 왔습니다. 제 자전거에 제일 좋은 이제 휠을 소개 안 할 수 없죠. 필랩의 프로젝트 V 휠이고요. 조금 이제 두꺼운 외경을 선호해가지고 광폭 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네. 네. 프로 선수 중에도 자기 사비로 이 휠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선수가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성능이. 앞에가 50, 뒤에가 65인데 무게는 1250g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가볍다. 제일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제일 중요한 게 타이어인데 지금 타이어가 다 닳았습니다. 타이어를 좀 여유 있게 갈고 나왔으면 또 좋은 성적 나오지 않았을까 아, 생각합니다. 2등한 이유가 타이어 때문이다. 타이어 핑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자전거가 그래도 카본 수리를 5번이나 할 정도로 오래 지낸 자전거인데 자전거 애칭이 있으신가요? 애칭 없고요. 이제 그냥 기속택입니다. 영구 기속. 근데 이 영구 기속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태까지 자전거 타면서 카본 수리 한 적이 없는데 이 도그마만 카본 수리를 5번 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밸런스가 깨질 만큼 깨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이 비슷한 디자인의 도그마가 도사에 올라왔다, 절대 사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사이즈가 잠깐만. 57.5에 이게 지금 크랭크를 아니 그냥 나 이렇게 지금 쓴 사람 솔직히 많이 보기가 어려워. 완전 혼종이죠. 그러니까. 시마노 크랭크에 레드 크랭크함에 XKD 파워미터. 그러니까 아니, 뭐가 좋은 게 느껴지나요? 경량이죠, 경량. 일단 아마 기존 주자 대비 한 200g 가벼울 겁니다. 오, 그래도 꽤 맞나요? 많이 줄이네요. 원제리는 크랭크함을 사이즈 못 쓰세요? 아, 크랭크함 길이 네. 172.5 쓰고 있습니다. 자전거 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써보는 거를 많이 선호합니다. 써보고 알아야 이제 손님들한테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 명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써보고 살아남은 애들 살아남은 애들로 위주로 한 거고 가성비도 챙길 겸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맞췄고요. 원제리 형님과 같은 SKD 파워미터의 카본 크랭크 사이브레이 크랭크입니다. 왜 이름을 지워버렸네요? 지워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수딩 사장님께 면목이 없지만 너무 안 이뻐요, 데칼이. 네. 지우니까 너무 잘 어울리죠. 여기 사이브레이 데칼 박혀있으니까 이태리 브랜드랑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체인링은 로터 체인링 썼고요. 네. 지금 기어비를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있어서 53T 체인링에 이너는 36T입니다. 보통 5339를 쓰죠. 그쵸. 네. 시합 때 이너 떨구는 거는 이미 크게 의미가 없어서 어차피 떨굴 거 좀 더 편하게. 뒤에 스프라켓은 1, 2, 3, 4. 스탠다드를 쓰면은 페인 저항이 심해져요. 그래서 빅플리를 쓰면은 좋은데 페이지까지 바꾸는 빅플리들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미세한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거 찾고 찾다가 트라이픽 브랜드의 12, 14 세라믹 플리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순정 케이지에 쓸 수 있는 빅플리인 거예요. 이러면은 트러블이 아예 없어요. 변속을 급하게 할 때 아예 없더라고요. 진짜 가격도 싸가지고 얼마예요? 16만 원이에요. 나 이거 할래. 그리고 휠? 네, 휠. UCI 미케닉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든 브랜드예요. 롤로라고 뭐 뜻이 기둥이란 뜻이래요. 어쨌든 돌아가는 데칼이 이쁩니다. 제가 이 휠을 선택한 게 앞뒤 림 높이가 달라요. 어필도 잡고 평지도 잡고 다운도 잡고 넓은 내경을 가져가면 승차감도 좋아지고 타이어도 넓어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주행감이 좋고 타이어가 넓어지면 그만큼 반응성은 좀 느려지는데 피로가 확실히 현저히 줄어드니까 그리고 접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죠. 네. 허브가 좋은 애라
허브만 한 220, 230. 이 휠 제품이 370만 원. 시퍼스는 에어로 뭐 완전 에어로는 아닌데 에어로 첨가가 된 흉내를 냈다. 첨가가 된 네, 이런 거고 핸들은 중국 브랜드 중에 세카. 저도 이것저것 짬뽕해서 하는 사람이라 후드 375 네. 드랍 40 아, 플레 핸들바가 나와가지고 테스트 겸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프레임만 이태리지 이거 완전 다 중국, 뭐 중국, 국산 뭐 이거 다 아니 근데 아니 얘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이 친구는 왜 이 하나 크랙 났습니다. 자전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디세요? 저는 휠이요. 저는 카본 스포크를 선호하지도 않고 네. 저는 안정과 성능을 네. 절대로 바꾸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허브만 건지자라는 격으로 구매한 건데 네. 내경도 넓고 내경이 24에 외경 31 좋은 조건을 다 갖춘 휠이에요. 가장 큰 단점은 마이너 브랜드다. 아. 이 프레임에 어차피 크랙 난 거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휠은 이 허브에 이 림을 한번 껴보고 싶고 오. 물통 케이지는 얘가 제일 예뻐. 요거 여기다가 껴서 가자.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자전거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올해 또 시즌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자전거 타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올해는 좀 이제 내려놓자. 적당히 타면서 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그동안 결혼해야죠.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자전거만 타면서 오늘은 이제 올해는 천천히 타는 게 목표입니다. 아하.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시합적으로는 일단 S리그 승강이 목표고요. 랜저지를 한번 입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워낙에 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알리그 통합 1등을 하겠다. 알리그 1위 될까요? 박성물 선수 이기겠다. 대통령을 이기겠다. 난 어리니까. 서준용 선수도 이기겠다. 전 젊으니까. 어리니까 할 수 있어. 마음가짐이 중요해. 거의 시합은 아시잖아요. 시합은 자신감 있는 거. 네. 지고 들어가면 져요. 네, 그렇죠. 이기고 들어가야 기회가 생겨요. 네, 성배 오빠 지금 카테고리 4거든요. 하실 수 있어요. 카테고리 싸움 말고 전체 싸움. 파이팅. 파이팅. 그러면 저희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와 영상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DM 주세요. 오늘의 영상 끝! 끝. 이렇게 해요? 해줘야 이렇게 돼요. 모집하는 거예요?